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별 계획 없이 데모로 녹음을 한번 해봤었는데 들어보니까 나름 괜찮아가지고 그냥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녹음한 거라서 녹음 상태가 좀 고르지가 못하고 반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미님도 또 앞으로 나오실 분들도 방송이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방송, 전격 에피소드 구걸 방송, 소소양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우입니다. 미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이름이 미미였죠? 그렇습니다. 왜 미미로 지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름 좋아해요. 미미, 나나. 오, 나나도 좋다. 나나도 키웠어요. 인보했던 고양이 이름이 나나였어. 그렇습니다. 미미는 제가 2007년도에 서울에서 살 때 구조했지. 집 앞에서? 어떻게 됐냐면 응. 내가 몇 년 동안이나 고양이를 키우자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하고 있다가 남편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힘드시겠네. 고양이랑 있기가. 그랬는데 그날 아침 10시쯤에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어. 집 밖에서? 집 밖에 화단에서 울고 있는 거를.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지.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했어. 화단에 고양이 새끼가 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우리 남편이 직접 잡아와야만 하는 어떠한 필요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데려온 거 아니다. 네가 데리고 왔다. 아니 근데 비염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와야지만 구조이고 데리고 와야지만 계속 키울 것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개를 직접 구조하러 갈 때까지 기다렸지. 만약에 그 허단에 갔었을 때 그 고양이가 없으면 우리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기다리셨구나. 나한테는 그 당위성이 필요했던 거. 우리 고양이도 아닌데 그냥 울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남편이 한 10분 고민하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고 왔는데 진짜 손바닥만 해.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컸나 보다. 근데 걔가 뭘 했냐면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남편 등 위에 눕더니 귓볼을 씹기 시작하더라고. 배가 고팠나? 모르지. 친해지고 할 것도 없었어. 그래 잡혔다. 어떡해. 우리가 구조했던 모든 애들은 다 잡힌 애들이에요. 와. 나는 고양이 구조할 때 왜냐면 물구슬을 막 늘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규칙 같은 게 뭐냐면 손으로 잡히는 고양이만 구조한다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진짜 아픈 애가 아닌다면은 살 수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 정도의 친화력이면 길고양이가 아니라 집고양이로 살 수도 있고. 우와. 그 기준 하나에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있네요. 그래야지만 인보를 하더라도 입양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완전 생 길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순화시켜가지고 보내는 건 너무 문제가 많고 그런 방식은 별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고양이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밥자리도 있고 살만한 동네도 있고 근데 조금 약간 다리 뭐 부비적거린다고만 그냥 데리고 온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인보 얘기하셨는데 인보는 몇 번이나? 인보 한 6번, 7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 입양을 갔어요? 걔네들이? 입양 간 애들이 4마리고 눌러 앉은 애들이 4마리죠. 대말.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 품에 안길 정도의 친화력이면
그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입양이 못 갈 수가 없던데. 왜냐면 사람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2006년부터 미미, 네꼬, 나비의 순으로 고양이를 키웠는데 미미는 구조했고 네꼬는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만난 애예요. 이거 봤더니 어떤 남자가 고양이 부부를 키우는데 딱 봐도 새끼를 계속 빼고 있는 듯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어미가 얼굴이 형편이 없어. 근데 그때 막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에는 마지막 한 마리 남았던 고양이 다 분양시키고 걔가 엄청 아파 보이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한테 꽂혀가지고 나 그때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 대학로까지 가서 걔를 데리고 왔지. 그리고 내가 미미하고 내꺼가 1년 동안 잘 지냈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집 바로 밑에 떡볶이하고 순대 팔던 총각이 있었거든. 그 사람은 액면가가 나보다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데 10살이 어린 사람이야. 여튼간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내가 이제 막 고양이 캐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인 줄 아니까 자기 집에 누가 고양이 갖다 놨다. 어머니 맨날 순대 얻어먹으러 오는 애가 있다는 거야. 아, 고양이가?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자꾸 순대 간이 염분이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럼 만나게 되면 뭐 간식이나 뭐 이런 거 좀 챙겨줘야 되나? 그런데 그 다음날 데리고 왔어? 혹시? 막 어떤 고양이가 어슬렁 오는데 느낌이 쟁일 것 같은 아, 느낌이야. 순대 먹는 고양이가. 근데 완전 항문 주변이 막 엉망이야. 어머. 탈장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를 왜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고양이를 보면 부르는 이름 나비. 나비야 그랬더니 먹어? 가시 딱 안기는 거야. 어머! 인연이다.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집에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프랑스로 여행 가기로 돼 있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출국이었거든요. 온 식구가. 걔 어떻게? 그래갖고 또 친구도 부랴부랴 연락했지. 한 달만 받아오. 그래갖고 일단은 일주일 동안은 입원을 시켜가지고 걔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 집에 옮기고. 너무 못생겼었어. 아프니까. 아니 그 기본적으로 얼굴이 탈장- 못생긴 아이였어. 내가 고양이 다 예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하여튼 그랬는데 왜 우리 고양이 시장에서도 예쁜 애들이 더 입양이 잘 되잖아. 맞아요. 딱 봐도 입양이 안 됐거든. 느낌이 되게 쎄하게 나는 애였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여행 갔다 와가지고 봤지. 나비야 이제 네가 입양을 가야 되는데 이미 성묘했어. 걔는 미미하고 내 거는 다 막 2, 3개월 이런 애들이었는데 얘는 성묘고 1살 넘었던 애였고 막 잇몸도 막 이렇게 파져가지고 하여튼 막 아이고. 귀에도 털도 없고 하여튼 되게 못생겼어. 게다가 카레점 있잖아 입에 그 옆에 되게 크게 있는데 그래갖고 입이 되게 삐뚤어져 보이는 약간 착시 현상을 보이는 그런 나이였거든. 그리고 짧고 굵은 애 있지 전형적으로. 귀여운데? 상상하니까? 그거 상상하니까 그래. 아니 우리 눈에야 귀여웠지 나중에는. 여튼 그 당시 입양 시장에서의 어떤 그치, 그건 안 되지. 입양시장에서는 좀 힘들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있었지. 근데 묘구수를 그렇게 우리 남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강한데 3마리 이게 너무 무리다. 그래서 입양처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만 있었는데 우리 엄마 보고 그렇게 베란다 창문을 잠그고 자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엄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베란다와 이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중문만 잠그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그랬는데 웬걸 그 창문을 타고 뛰어내렸어? 도둑이 들어왔네. 도둑이 들어왔어. 다행이다. 근데 우리 나비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한테 좀 다정하지가 않은데 일단은 집에 들어온 손님은 얘가 마중을 나가 인사를 해. 뭐 인터넷 기사, 뭐 전기 공사하는 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인사. 도둑이 오셨잖아. 도둑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한밤에 간 거지 인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얘가 그 사람 맞이하는 그 특유의 울음이 있었거든.
이상하잖아. 밤 12시 넘어서. 그걸 우와. 갔더니 막 후루룩 하고 도둑을 잡았어. 잡지는 못했지만 도망쳤구나, 도둑이. 도망을 쳤지. 와. 근데 도둑이 들어온 거를 말해준 유일한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집에 놀러 앉게 된 거지. 그니까, 장하다, 근데. 잡은 건 아니야. 잡지는 않았어. 그래도, 훔쳐갔을 거 아니야. 걔가 그렇게 소리 안 냈으면. 근데 내가 그때 시나리오 공모전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응. 백업을 안 시킨 노트북 없어졌어? 그치 1년 동안 썼던 시나리오 작업 어머. 다 나갔지. 그리고 나 시나리오 작가 적은 거야. 아, 노트북을 그냥 가져갈 수는 있는 시간이 있었구나. 거실에 있는 거에 다 갖고 왔더라고. 어머,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것도. 어머. 도둑 맞았네? 그러면? 맞았다니까? 그러면 걔가 야옹한 게 아무 소용이 없었네. 근데 더 이상 험한 일이 안 일어나고 갔다는 거 어. 보는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문제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때 내가 2006년에 설해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 서울의 설해마을에서 응. 우리 엄마가 계속 그러는 거야. 이 동네는 이름도 설해마을이라서 그런지 서리가 많다. 아니 그럼. 뻐꾸기가 온다는 거야. 뻐꾹거리면서 어. 뻐꾸기가 온다고? 근데 일주일 동안 내내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야? 근데 도둑 맞고 난 다음에 뻐꾸기 소리가 사라졌어. 도둑들끼리 하는 신호였던 어머. 거, 그 뻐꾸기 소리가. 근데 그놈의 뻐꾸기 소리 진짜. 아, 너무 웃겨.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설애랑 근데 뻐꾸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설의 마을이니까 마을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시골 같은? 좀 시골 같고 막 음. 이렇잖아. 거기도 산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는 여기를 설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뻐꾸기 같은 이런 자연이 있어서 저랬다. 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 같고 뻐꾸기? 하면 일주일 동안 내내 울었대. 어머, 어떡해. 그게 다 도둑이었다니. 내가 그걸 10몇 년째 우리 엄마를 놀리고 있잖아. 아, 한 웃겨. 번만 더 뻐꾸기 소리 얘기해봐 말하면서. 아, 그래서 그때 3마리를 키우셨어요,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를 떠나가지고 경주라는 데를 갔어요. 나의 고향이. 뭐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이유로. 그래가지고 갔다가 우리 남편이 제가 결혼했어요.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남편 있어요. 아까 남편 얘기 열심히 맞아. 했으면서 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남편 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싱가포르로 발령을 받았어요. 외국이지? 자, 근데 경주에서 통관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서울로 가야 돼, 다시? 부산에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나는 부산은 모르고 서울에 오래 살았으니까 서울로 왔지? 응. 자, 그러려면 뭐 이거 되게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국으로 고양이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전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동물병원에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일단은 외국으로 보내려면 광견병이 없어야 돼요. 고양이가 광견병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광견병, 발음도 안 된다. 광견병. 청정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데리고 가는 이 동물이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그 증명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광견병 주사를 맞춰. 맞추고 난 다음에 한 달인가 2달을 기다려. 피를 뽑아. 그래가지고 그 광견병 항체인가 뭔가가 있는 거를 테스트를 하는 외국의 인증받은 연구소에서 그걸 보내가지고 결과를 받아. 이 아이가 광견병에 걸려있지 않다는 거를. 그러면 그 서류를 싱가포르 정부에다 보내야 돼. 보내고 우리가 그 떠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싱가포르 보내야 되지. 자,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동물 등록도 해야 되고 여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주에서 맨 처음에 뭘 해야 돼? 광견병 주사를 맞춰야 되겠지. 맞아. 그랬는데 서울에 와서 어떤 동물병원을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고양이나 동물 수출입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갔지.
거기가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주에서 우리 집에서 택시를 타고 KTX역까지 가서 KTX 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서 고양이 3마리야. 그리고 서울역에서 신림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서 주차를 마치고 또 3마리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서 KTX 타고도 경주에 내려오는 거지. 한 번 했잖아.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경주에서 자, 혈청을 뽑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뽑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근데 서울에 전화했지. 혈청 뽑을 수 있다는데요. 뭐라냐면 그럼 그거를 어떤 식이냐 텀블러 같은 데다가 넣어서 자기한테 붙이래? 얼음에 넣는 그 혈청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서울로 오라는 거야. 그럼 되게 이론적으로 쉽잖아. 그래갖고 피를 뽑으면 그 피 뽑은 그것만 밀봉을 해가지고 얼음이 가득된 텀블러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그것만 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문제 동물병원 의사가 혈청을 뽑을 줄을 몰랐어. 갔는데 신림동 동물병원에 이게 뭐예요? 말하시더라고. 그럼 혈청이 아니라 딴 걸 뽑은 거야? 피를 뽑았는데 걔네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들만 개고생을 시키고 나만 KTX 그 돈 다 받고 어떻게 된 거야? 와 진짜. 이 고난과 인내가 이 고양이를 기르면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늘 나타나요. 자, 그래서 다시 또 고양이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문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케이지가 부서져요. 우리 엄마는 무겁다고 3.1kg밖에 안 되는 내 거만 데리고 있고 우리 미미가 이미 7.5kg였거든. 나비는 거의 5kg 넘었었는데 걔 2마리를 내가 안고 가는데 그 미미가 들어갈 때 케이지가 부서져요. 횡단보도 중간에서. 내가 그때 한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이 부서지는 케이지를 안고 미미를 안고 정말 빛의 속도로 달려가지고 동물병원에 간 거야. 나 그때 진짜 무슨 정신으로 달렸는지 모르겠어. 괴력이다 진짜. 진짜 괴력이었던 것 같아. 12kg잖아. 그치? 통합. 문제는 케이지 무게도 있었을 온전한 거고. 케이지면 상관없는데 다 문제는 부서지는 부서진 고양이였던 그 케이지였던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 안 쓰면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애가 고양이가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지옥이야. 횡단보도. 그랬지? 근데 갑자기 그 동물병원에 갔더니 피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고양이들이 이때까지 내가 그때 얘들 몇 살이었지? 6살, 7살이었나 그랬는데 한 번도 피를 뽑으면서 무슨 난리를 부려본 적이 없던 애들이었어. 근데 이 동물병원은 아니 그 난리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늘 같이 있었어. 애를 잡아주고. 근데 이 동물병원은 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너무 프로페셔널한 거를 되게 쇼같이 보여주는 거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뭐 이 처리실로 다 데려가가지고 근데 고양이는 강아지랑 달라가지고 이게 주인이 잡아주는 거와 너무 다른데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호기스럽게 들어가셨는데 팔이 완전 안장판이 되고 갑자기 나오더니 나보고 마취를 시켜서 피를 뽑아야 되겠다는 거야. 개난리가 진짜 이런 난리가 없었지. 그래서 결국에는 마취 시켜서 했어요? 수면 마취를 시켜가지고 가스로 그리고 피를 말도 뽑았지. 안 돼. 그랬잖아. 근데 나의 고난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냥 시작이었을 뿐이야. 이게 시작이면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떡해. 그러고 난 다음에 싱가포르 항공에서 얘네들이랑 나랑 같이 떠났잖아. 싱가포르 도착을 했어. 일단은 딱 내렸는데 애들은 못 찾겠어. 에? 어디서 동물 찾아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야. 1시간을 엄청 헤맸어. 자, 어디서 찾냐? 로스트 앤 파운드라고 잃어버린 수화물 보관하는데 동물이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알 수가 있냐고.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을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제가 7년을 살아본 결과 뭔가 질문을 하면 답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 적재적소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
그냥 지나가는 이 시큐리티나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잖아. 답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여튼 그래서 로스 앤 파운드에서 걔네들을 만났어요. 막 이제 상권하고 이제 그 싱가포르는 어떠냐면 내가 동물을 데려가면 계류장에 한 달 동안 애들을 계류를 시켜야 돼. 한 달이나? 네, 그렇습니다.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는 거지. 어머. 근데 이미 돈을 엄청 개쳐바르고 계류장에 돈을 내가 이미 내놓은 상태지 않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다 설명했듯이 KTX, 왕복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몇백만 원의 돈이 지불이 된 상태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갔는데 문제는 계류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날에 얘네들이 나셔널 할리데이라고 공휴일이어가지고 계류장에다 문을 닫았네? 그래서 그날로 픽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나? 못 가지. 그럼 공항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데 얘네들이 동물을 보관하는 곳에 놔둔다고 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거기가 어딘지를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갔더니 짐 보관소? 거의 몇천 미터가 되는 큰 창고. 끝도 안 보이는 진짜 대형 트럭들만 있는 그게 진짜 몇천 미터가 되는 그 창고에 우리 고양이 케이지 3개가 딱 있는 거야. 다 짐이고 모든 다 게 다 트럭밖에 없었어. 다 트럭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 케이지를 3개를 놔뒀더라고. 여기 나와야 하나. 거기서 진짜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 애들은 이미 지금 우리가 비행시간이 6시간 반이었으니까 경주에서 올라와가지고 했던 게 이미 10시간 넘었는데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간 상태에서 거기서 밤을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몇 시간이야? 24시간 넘게 그런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걔네들이 원래는 옮겨놨어야 할 공항에서 잠깐 계류하는 계류장에 또 우리 고양이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또 미친듯이 전화를 했지. 또 고양이가 없다고. 진짜 계류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 트럭만 있던 거기에 2마리밖에 없는 거야? 3마리. 3마리를 거기다 넣어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1마리가 없어진 거지. 아니야. 3마리가 다 없어진 거라고? 아니야. 그거는 트럭만 있었는데 거기는 계류장이 아니야. 그냥 네. 화물만 담당하는 거야. 그 원래는 싱가포르 그 공항에서 걔네들 데리고 공항용 계류장이 따로 있어. 거기가 원래는 사실은 공휴일만 아니었다면 거기에 잠깐 한두 시간 계류했다가 진짜 본 계류장 옮기는 거였는데 근데 공휴일에서 문을 닫는 바람에 화물 창고 같은 데가 있었던 거야. 근데 원래는 시스템상 걔네들이 우리 고양이 3마리를 픽업을 해가지고 그 공항 계류장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안 옮겨놨던 거야. 한 마리도?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지금 이미 그 트럭들 엄청 몇천 미터의 그 트럭 창고에 고양이가 3마리만 있는 거 상황을 보고 밤에 뜬 눈으로 지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침 9시에 오프닝 타임에 갔지. 고양이가 없대. 그럼 트럭 창고에 계속 있는 거야? 그 트럭 창고에 누가 전화를 받고 아무것도 할 그런 게 없는 거지. 완전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지 완전히. 거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2시간 있다 내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고양이 3마리 그 케이지 든 걸 이렇게 던져놓고 가더라고.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 때 일단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줬어 그 사람들. 그리고 일단 풀어주고 애들은 막 오줌을 싸가지고 난리 났어 패드에. 그래가지고 막 우리 내 거는 먹성 좋은 미미하고 내 거는 미미하고 나비는 추루를 받아 먹는데 내 거는 이미 공황 상태여가지고 추루도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랬지? 근데 내가 그때 한 몇십만 원을 주고 계류장과 계류장을 이동하는 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봉고 같은 거를 돈을 내놨단 말이야. 진짜 이상한 허접한 자동차 하나가 오는 거야. 내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픽업 서비스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그 계류장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그 우리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였는데 그게 군 부대 근처에 있는 엄청 먼 데였어 계류장이. 거길 내가 매일매일 갔어. 근데 면회가 허용되는 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밖에 안 돼. 그럼 거기에 맨날 가서 3시간씩 앉아있었던 거야. 왜 그러면 애들 밥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럼 그 계류장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있었겠네. 다른 개 고양이가 있었지. 개와 주로. 고양이만. 거기서 한 달을 그렇게 계속 2시부터 5시까지 계속 가. 뭐 군 면회하듯이 많이 감옥에 간 아들을 면회하듯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평? 원래는 내가 한 평짜리 그거를 2개를 했다고.
돈을 2배를 냈다는 얘기지. 근데 나비가 너무 불쌍한 거야. 맹미하고 내꾸는 둘이 같이 있는데 나비만 다른 칸에 혼자 있으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3명을 한 대 몰아넣어줬어. 자, 그럼 뭐다? 다른 그 길을 전 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것도 날라간 거야? 돈이 날라간 거지. 아, 나 근데 이거는 내가 기억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게 지금 한 칸당 돈을 받았던 건지 고양이당 돈을 받았던 건지 기억이 안 나. 여튼간에 그 한 칸은 필요가 없었던 거였던 거지. 그리고 한 달 뒤에 걔를 데리고 올 때 정말 다리가 진짜 풀리는 것 같아. 진짜 감동의 스토리다. 근데 싱가포르 동물병원은 정말 비싸. 애를 입원을 시키잖아. 그러면 한 3, 4일 시키면 기본이 150만 원 나와. 근데 마지막 5년째 우리 나비가 당뇨병에 걸렸단 말이야. 1년 동안 당뇨병 투병을 하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녹내장도 걸리고 되게 문제였어. 그래갖고 우리가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 치료비를 우리가 딱 1,500만 원 썼더라고. 1년 동안. 엄청나게 비싼 돈이었어.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그래요.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진짜 돈이 없었거든. 나 그때 막 진짜 슈퍼마켓 캐셔도 하고 그랬어. 돈이 없어가지고 걔 병원비 되느라고. 그랬지. 갈 때는 3마리였으나 돌아올 땐 2마리였지. 아, 나비가 거기서 그랬구나. 그렇지. 그 귀여운 통통한 나비. 와, 무슨 역사다. 장대한 그리고 고양이 이제 싱가포르 역사. 돌아왔는데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 애들 1년 살고 이제 다 2마리 다 죽은 거니까. 그렇지. 그럼 걔네들의 그 묘생의 절반은 싱가포르에서 산 거네, 걔네들은. 그렇지. 음. 뭐 남들은 복도 많아 고양이가 싱가포르까지 가고 아닐 것 보기 같아. 많고 아닌 것 영역 같아. 동물인데 그렇게 걔네들이 떠나는 게 좋았을까. 좋았지.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 음. 싱가포르는 자연이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어떤 새가 오냐면 큰 부리 새 있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막 창문에 막 앉아있고 막 그렇거든. 앵무새 같이 생긴 그런 애들. 엄청나게 큰 새? 와. 눈을 깜짝 안 하던데 우리 고양이들은. 뭐야? 근데 전혀 관심이 없고 아, 너무 커서 그런가? 동남아시아의 바퀴벌레를 너무 무서워하고 맞아. 하여튼 그 동남아시아가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살다가 갑자기 여기 서울에 왔는데 우리 집 앞에는 비둘기는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이게 뭔가 한국 고양이라서. 한국 고양이에서 그런 것인가. 아니 새도 많고 꽃도 되게 많고 우리 집 그 살고 있었던데 정원에 나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가 그때 국립공원 바로 근처에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코모도라고 이 도마뱀 종류가 있는데 도마뱀이 거의 우리 맞아. 1m 80 정도 되는 도마뱀이 있거든요. 거의 약간 공룡 같은. 네. 걔네들이 우리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런 멋있었겠다. 환경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렇지 멋있었지. 근데 그거를 그런 애가 이거 담 넘어가는 거 보면 멋있어 생각하지 않을까? 무서워. 180 되는 애들이 무섭다고. 진짜 크다. 180. 정말 커. 사람 남자 180. 개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겼어. 개들 산책 그렇겠지? 조그만한 개들은? 그 도마뱀이 개를 잡아먹나? 그 공룡 마지막 남은 공룡의 후예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초식 공룡도 있잖아. 지금 아직 살고 있다고? 코모도는 살고 있지. 코모도가 초식이야? 모르지. 그런 거에도 관심 없을 거 아니야, 고양이들은. 그치, 바퀴벌레도 무서워하는 바퀴벌레도 애들이. 무서워하고. 근데 조그만한 도마뱀은 먹고 먹진 않은데 그냥 죽이고 죽이진 않았어. 갖고 놀고. 아니? 그러면 굉장히 관찰만 했어. 우리 집 애들은 뭔가를 갖고 놀거나 하는 애들이 아니었어. 그냥 지금 여름이도 그런데 왜 그렇지? 주인이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가? 좀 주인 닮아가는 게 있거든. 고양이들이. 아니 근데 나도 저기 그 오래된 밥집에 캠을 놔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거기는 이제 그 계단의 밑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밥을 놓으시는데 거기에 쥐가 굴을 파고 그 근처에서 밤마다 밥을 먹는데 나는 쥐를 고양이들이 잡는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관찰만 하고 거기서도
거기 절대로 뭐 해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우리가 아는 고양이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쥐를 해치지 않아. 왜냐면 밥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리고 쥐가 밥을 먹는데도 그냥 보고 있어. 관찰만 해. 근데 나 접대 어. 구청 앞에 까만색 고양이가 쥐를 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 봤거든. 응, 맞아. 쥐를 잡는 고양이도 있고 맞아. 안 잡는 고양이도 있고. 그게 집고양이와 길고양이로 나눠지는 건가? 아니야, 나 고양이 키웠을 때 우리 고양이 외출량이었을 때 쥐를 잡아서 내 머리 위에 갖다 놨어. 그게 주인을 닮아서 그래. 주인이 뭔가 잘 잡아오고 뭔가 잘 쟁여놓나 보지. 그런가? 뭐 자기 잘 쟁여놓잖아. 아니, 쟁이긴 많이 쟁이지. 우리 집은 잘 버리는 스타일이니까 애들이. 애들이 무소유 약간 좀 그렇게 됐을까나. 맞아. 그래, 아까 전에 보살 같은 표정을 지으시더라. 아까 전에 그 고행의 얘기를 하시면서. 아유, 진짜 힘들으셨겠다. 그 KTX 부분에서 완전 감동이었고. 근데 문제는 우리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얘기가 또 있어요. 아니, 이 아이들? 아니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끝났지만 여름에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야 되잖아. 또 온갖 에피소드가 생기고. 그 나라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지. 그 나라도 그렇게 계류한 아니. 그냥 곧바로 계류하는 나라가 아마 거의 내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랑 호주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더운 나라에선 그런 건가? 더운 나라면 아프리카는 그럼 아프리카는 계류 없대? 없을걸?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수화물 같이 취급되어 그 고양이들을 곧바로 데리고 집에 갈 수 있는 건가? 프랑스에서는? 훨씬 더 편하네. 편하지. 근데 문제는 비행 시간이 길지. 그치.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행 시간 더 늘었지. 그렇지. 14시간이 넘지. 그치. 힘들겠다. 고양이 케이지만 들고 갑니다. 화장실. 제가 그건 포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캣타워가 프랑스에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우리 여름이가 너무 좋아하는 캣타워라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갖고 갑니다. 화장실도 커요. 저희 집 거는 원래는 되게 제일 큰 초대형 사이즈가 있었었는데 3마리 키울 때는 그거는 이제 드리고 그 브랜드에서 조금 더 작게 나온 사이즈 그거를 쓰고 있죠. 그거 두고 가신다고요? 그 화장실을? 아니요, 그건 들고 와야죠. 고양이 관련된 건 다 들고 갑니다. 사람 건 다 버려도 고양이 건 들고 가야지. 지금 모래를 얘가 쓰던 모래를 얼마만큼 갖고 가야 되냐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주문하면 되지 않을까요? 프랑스에서? 그 한국 브랜드 지금 모래를 쓰고 있는데 그 새로 거기에서 해야지 뭐 어떡해. 근데 걔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두 폰은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섞어줘야 돼서 맨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고양이가 그 오줌을 참으면 또 여러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컷이라 가지고 게다가 하여튼 저의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습니다. 와 그래도 진짜 그 고양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고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얘기는 되게 시청자가 아니지 청자지 청자들한테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뭔가 이제 요긴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목소리만 내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어? 네.